저는 그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특활부서가 있잖아요. 그때 그 문해부가 있었었는데 그 문해부는 그 글을 써러 가잖아요. 그때 당시 원고지에다가. 그러니까 다들 한 기피부서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문해부만 남겨놓고 손 안 든 사람, 그래서 이제 제가 손 들었더니 그럼 너는 문해부 해가지고 그 타의적으로 이제 문해부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5학년 때도 역시 그 문해부는 누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다른 뭐 축구부나 미술부 같은 건 들어가려고 해도. 근데 그 어떤 학생이 그래요. 선생님, 쟤는 4학년 때 문해부였어요. 그래서 잘 됐어. 너 문해부 해가지고 그 5학년 때도 문해부 들어갔고, 또 6학년 때도 이제 제가 이제 아는 게 없죠. 문해부 했었기 때문에. 6학년 때 이제 문해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독서부가 있어가지고 그때 참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제가 이제 문학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양분이 되지 않나 싶고, 그때 제가 이제 중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갔거든요. 쉬었다가. 근데 그때 저와 같은 친구들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3학년 1학기 그 시험이 끝나고 우리 마을로 왔어요. 그런데 뭐 당시 뭐 먹을 것도 없으니까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죠. 근데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서로가 자기 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어떤 친구는 뭐 정치가로 되겠다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법 쪽에 뭐 판사가 같다는 친구도 있었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그 독서를 했던 경험에서 그런데 어떨지는 몰랐지만 나는 가르치는 그 선생이 되고 싶고, 그리고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우리는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도 좀 이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그러면 10년 동안 우리 만나지 말자.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 만나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0년 후에 약속이라는 그런 수필집도 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10년 동안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또 이제 저는 이제 그 야간 고등학교를 갔고요, 형편상.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교대를 갔고, 근데 이제 교대 가서 또 시인 선생님도, 교수님도 만났고, 또 그래서 이제 학보사 기자도 제가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나온 과정이 어떤 문학의 길로 접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아까 그 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시는 정말로 이론도 많고, 시의 그런 게 갈래도 많고, 시에 대한 정의도 많습니다. 근데 그 아시다시피 이 전에는 시를 어떻게 했냐 하면은, 시는 비틀기다라는 말씀입니다. 시를 비튼다. 그러면 독자는 그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트니까 얼마만큼 시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시의 그 난해성이 한동안 우리 시의 그 주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난해하니까 이제 그 독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물론 그 이상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상시를 완벽하게 해석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 시가 어려우니까 이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시가 어려워서 비틀기가 옛날에 줄이었었는데, 그 요즘은 어떤 경향이냐면 시를 낯설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익숙한 것은 이렇게 그 감동을 이렇게 마비시켜서 우리에게 이제 그 감정이 메마르게 되고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는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하기,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이제 그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시의 대세는 이제 하이퍼 시라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하이퍼 시를 제가 한마디로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뭇잎이 흔들린다. 그러는데 반대편에서도 나뭇잎이 흔들린다. 그러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제 하이퍼 시 같은 데서는 그걸 형이삭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다가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서로가 그 경계를 허물려고 하는 것, 이제 그런 쪽으로 형이삭적으로 이제 해석을 이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인은 이제 독자에게 이제 다가가는 것. 그래서 원래 시는 그 성인들이 독자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독자가 없으면 그 이렇게 문학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 그래서 그 시를 그 비틀게 하는 거, 그때는 그래서 트릭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생리에 맞지 않고 시는 그 독자와 함께 이제 같이 걸어가야 되고 같이 이제 그 감동을 공유해야 된다고 하는 쪽에서는 어떤 그 시를 그 낯익은 것을 낯설게 하기, 이제 그런 쪽에 저는 이제 가깝게 시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해에서 제가 고향이 원래 전라남도 그 장흥입니다. 장흥인데 그 제가 이제 전라북도에서 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는 이제 할아버지가 계시는 그 남도 쪽에 가서 근무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 남도로 이제 저기 발령 내달라고 했죠. 근데 그 남도인 장흥으로 발령 내준 거 아니라 이렇게 여수로 이제 발령을 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87년도 그 남해에서가 제 고향이 이제 그 장흥이니까 요즘은 이제 정남진이라고 많이 하죠. 그 회진 한 30리 정도만 가면은 바로 우리나라 정남진이 있고 우리가 정동진이 있고 뭐 그런데요. 그 정남진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제 남해에서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등단하고 시문학 등단을 하고 바로 그 시집을 냈는데 제가 아까 그 시문학을 추천받기 위해서 5년이 꼬박 걸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마 모를 거예요. 그 한 달에 5번씩 원고를 써서 이제 그 시문학으로 보냈거든요. 아까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아무 연고도 없이 그냥 그 잡지사에다가 이렇게 보냈으니까요. 근데 그 동안에 그 까치가 이렇게 울면은 또 수업하다가 바깥에서 이렇게 새 소리가 들리면 오늘은 정말로 나에게 기쁜 소식이 오르나 보다. 그래서 그 등단 초에 추천 받을 때까지 얼마나 가슴 조이며 아침 출근할 때 제발 오늘은 편지가 좀 왔으면, 그때는 이제 그 우편으로 왔으니까 요즘은 이제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카톡이나 이쪽으로만 편지가 왔으면,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5년을 보내다 보니까 원고지가 이제 라면 박스로 한 4박스 정도 이렇게 쌓였어요. 그 습작한 작품이겠죠. 이제 보낸 작품을 버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시집을 내기 위해서 이제 많이 이제 버렸죠. 괜찮다고 한 거. 근데 그 작품 중에서 이제 그 나를 추천해준 작품, 그 작품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추천 작품이니까. 근데 이제 그 시문학에서 1회 추천이 이제 2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을 걸쳐서 2작품을 건졌고, 그 다음에 이제 2년에 걸쳐서 이제 완료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새 작품이거든요. 새 작품. 그래서 그 작품에다가 내가 이제 애착이 가는 작품, 그런 작품을 이제 뽑아서 남해에서란 그 책 표지로 작품집을 냈고, 그때 앞에 그 문덕수 선생님이 써주셨어요. 앞으로 훌륭한 시인이 되라 했고, 그 뒤에 이제 그 평을
그러니까 발제를 그 문독선생님 해주시고 뒤에 평은 지금 그 조선 문학을 발행하고 있는 그 박진환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집을 냈는데 지금 시집을 제가 아마 8권인가 몇 권인가 9권인가 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냈는데 그래도 가장 애착이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더 애착이 가는 작품은 그 제2시집 그 그리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고향을 그립다, 어떤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립다,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 정치가 혼란스러운 때였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 그 정의가 승리하는 세계, 또 내가 글 쓰니까 나도 이렇게 그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그렇게까지 강하게 주장은 못하지만 어떻든 그 학생들이 그 데모하는 모습을 보고 뒤에 숨는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그리운 이유라는 것은 그런 정의를 찾아서 하라는 것, 그런 쪽에서 했는데, 이제 뒤에 이제 해설은 그 구재기 선생님이 썼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약간은 있지만 이제 그런 쪽에다 초점을 못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리운 이유는 내가 그 작품을 바로 발표하면 나도 잡혀갈까 봐서, 나도 그 당시 그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래서 그 작품을 못 냈어요. 만약에 그때 내 작품을 발에 그렇게 냈더라 간다면 아마 그 내가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죠. 그래서 내가 지금도 참 비겁하다. 그 어떤 그 정의 속에 어떤 숨어 사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 자신도 떳떳하지 못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는 그리운 이유라는 것을 제가 상당히 애착을 가고 있고, 물론 첫 시집 남해에서는 어떤 시인이든지 간에 자기 그 추천된 작품이 실렸잖아요, 첫 시집은. 그래서 가지고 지금 용케도 그 두 시집은 한 권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첫 시집을 재판도 찍고 이러 한다는데 저는 그렇지는 못하고 있고, 어떻든 그 두 작품은 애착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작품부터는 그때 어떤 그 감동, 그런 것을 이제 썼던 것이죠. 그래도 가장 그 책이 좀 나갔다가나 어떻게 하든 뭐 시집이 안 팔린 그런 때인데, 그래도 그 서울서 출판해가지고 교보에서 조금 등이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사랑의 기다림으로라는 작품인데, 그건 제목이 좋아서 그런지 내용은 내가 볼 때는 봤는데 조금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시보다는 그 동시를 먼저 추천받았으니까요. 제가 1982년도에 그 아까 그 교육 잡지의 그 교자문헌 속에 윤석중 선생님으로부터 3회 추천을 82년도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쓰기 시작하기는 아마 79년부터 시작해갖고 1회 추천, 2회 추천, 3회 추천을 이제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79년부터 동시를 썼으니까요. 뭐 상당히 이제 많이 썼지 않겠어요. 그 중에 하나는 좀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전라남도 그 여수, 지금은 여수입니다, 행정구역이. 근데 그때 당시는 그 여천군이었어요. 근데 여천군에서도 좀 오진 그 화양면 이몽이라는 곳인데, 지금은 그 학교가 폐교되고 없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는 바로 그 운동장이 있고, 운동장 옆에 조그만 그 이제 버스가 겨우 다닐 수 있게 그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예요. 그래서 그 바닷물이 운동장으로 막 넘쳐와 가지고 학교에 나무가 살지를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하숙을 이제 밥만 이제 먹고 빨래 같은 거 안 해주고 해서 이제 잠도 잘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학교 그 숙직실에서 이제 그때는 숙직이라고 했죠. 그 학교 지키는데 근데 숙직은 제가 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이렇게 나오시지 말라 하고 숙직실에서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숙직실로 이렇게 가는데 조금 소화도 될 겸 그 뒷동산을 좀 걷고 싶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나무 이렇게 조그만 그 열매가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막 그 소리를 내고 있고 또 그때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이렇게 하나씩 둘씩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이 가을 저녁이라는 그 작품을 통해서 썼거든요. 근데 그 작품을 바로 숙직실에 와서 하는데 아마 1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 작품이 완료 작품이 된 거예요. 동시 완료 작품. 윤석균 선생님이 어디가 군더더기 없이 좋다. 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동시의 그 맛을 제가 이제 느끼게 돼서 어떻든 그 동시를 제가 이제 이렇게 써왔던 걸 버리지 않고 있어가지고 87년도에 이제 시집 내고 88년도에 이제 그 노래하는 메아리라는 동시집을 그 서울 그 아동문예사라고 해서 지금도 그 선생님들이 그 많이 내는 그 출판사입니다. 그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러신 얘기 하시더라고요. 혹시 선생님 그 추천 안 했으면 우리 아동 문에서 추천해 줄게요. 그래서 아니요, 또 추천 했어요. 그냥 시집만 내주세요. 제가 이제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시로서의 그 추천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받으려면 그때도 받을 수 있었었는데 제가 그냥 그 교육자료 윤석준 선생님 내준 것이 좋아서 제가 아니요 그럴 거예요 이렇게 그냥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사실상 대전에서는 가장 큰 문학 단체지 않아요. 공적인 이렇게 그 문학 단체고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좋은 작품을 쓰고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전 문학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개간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재작년 이제 코로나가 성하다 보니까 예산도 10%를 깎았어요. 깎다 보니까 요즘은 물가는 오르고 예산은 깎이고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손해보고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면을 이제 축소를 시켜요. 그러면 우리 회원들은 우리가 이제 논문 쓰는 사람들은 1년에 4번, 그 다음에 뭐 수필 쓰는 사람들은 뭐 기니까 뭐 2~3번, 또 소설이나 평론은 1번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문학이 적어도 격월간 돼가지고 우리 대전의 문인들이 마음껏 자기 작품 세계를 펼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도 물론 부산도 우리보다는 더 도시가 큽니다만은 거기는 월간지를 만들고 있어요. 월간지.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인구수가 부족한 제주도도 지금 우리처럼 개간지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대전은 지금 150만 인구라고 하는데 뭐 몇 명 줄었다 가더라도 150만을 근접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문협 회원들도 그만큼 많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당국에서 정말 문학은 정신을 이렇게 이끈 지주구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학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마음에서 어떤 격월간지로 최소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그런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 작품을 마음껏 실려보고 싶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